오늘의 시작, 지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사실은요, 이 지수라는 거 우리가 지금 처음이 아니야. 그죠? 야, 지수 뭐였지? 일단 단어에서 얘기하는 표현은 지수, 지가 가리킬 지자야. 그래서 그냥 가리키는 수라는 표현이 될 뿐이에요. 근데 뭘 가리킬 건데?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이 지수란 녀석이 사용된 이유는, 그죠? 사용하고 있는 커다란 수를 우리가 최대한 작게 표현하기 위해서 약속이 시작됐던 포인트, 그게 바로 지수입니다. 지수의 시작은요, 사실은 우주 공간에 있는 우리의 거리 등을 표현할 때 과학자들이 숫자를 일단 썼을 때 이런 녀석들이 나타났다고 쳐봐. 이러한 킬로미터를 우리가 표현해야 돼. 우주 공간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무한한 우리의 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 숫자들이 커지죠. 이런 녀석들 바로 표현하기 힘들잖아. 그지? 매번 이렇게 쓰기 힘들어서 뭐 한 거야? 이런 녀석은 1.58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표현하자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상황에 나타나는 이 뒤에 위에 있는 이 걸려있는 수, 그게 뭐야? 나의 숫자만큼 약속의 형태를 통해서 그 개수가 몇 개 반복되는지를 표현하겠다라는 약속의 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녀석들을 뭐라고 부른 거야? 지수라고 부른 거잖아. 가능해? 자, 어렸을 때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A의 n제곱입니다. A의 n제곱은 결국 의미가 뭐야? A가 몇 번 곱해졌다? n번 곱해졌다. 오케이. 야오, 자, 오랜만에 저도 분위기 적응 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 n번 곱해졌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위에 걸려있는 수, 그 횟수의 형태를 표현하는 게 바로 지수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 의미 괜찮죠?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A라는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밑이라고 부를 거예요. 가능하죠? 그래서 밑과 지수가 표현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수라는 녀석은 당연히 연산이 우리한테 표현이 될 거고, 그 연산의 법칙을 표현했던 게 바로 뭐야? 지수 법칙이야. 알던 걸 일단 꺼내고 가자고요. 지수 법칙이라는 건 뭐 있었죠? 다 던져봐. 아무거나. 없어요? 오케이. 그럼 내가 써볼 테니까 한번 가보자. 자, 첫 번째, A의 n제곱 곱하기 A의 m제곱. 이거 얼마죠? A의 n제곱이라는 거 무슨 의미였지? 그죠? A가 n번 곱해졌습니다 라는 표현이 A의 n제곱. 의미 괜찮아? 자, A의 m제곱은 어떤 의미였죠? 라고 얘기하자면 A가 n번 곱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A의 m제곱이지? 근데 그러한 녀석들을 서로 뭐 했어? 곱했어요. 그죠? 그러면 곱하면 전체적으로는 그 곱하기가 몇 번 곱해진 거야? n 플러스 n번 곱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줄 수 있지? 가능합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이 곱하기의 표현은 n번과 n번의 곱해진 횟수의 더하기 표현이 들어가서 a, n 플러스 m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법칙, 지수 법칙의 곱하기 과정은 미치 같은 형태의 지수들의 합으로 표현되더라. 포인트 하나 체크하시면서 출발하죠. 의미 괜찮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A의 n제곱, 이번엔 그러면 나누기로 가볼게. A의 m제곱. 요거 어떻게 될까? 자, 여기도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죠. 나누기의 과정인데 위에 지금 A가 몇 번 곱해졌어? n번 곱해졌어. 그치? 아래는 지금 몇 번 곱해졌냐면 n번 곱해졌다고요. 그런 녀석들의 나누기잖아. 야, 그러면 이 상태는 사실은 우리가 바로 표현이 가능할까 말할까? 얘 값이 얼마입니다 라고 표현이 불가능이야. 법칙 상황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A의 n-m이라고 표현하거든? 이유는 위에 있는 n이랑 아래에 있는 m이랑 서로 약분되고 결국 위에 있는 n이 아래에 있는 m을 제외한 나머지만 남아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m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단 말이야. 횟수가 줄어들었다. 의미 괜찮아? 근데 이 상황을 표현하려면 뭐가 필요해? 라고 얘기할 때 위에 n과 아래 m에서 서로의 대소관계 필요하잖아. 어디가 남아있을지 모를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 나누기 과정은 좀 중요한데 사실은 너의 표현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은 n과 m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나의 녀석들의 표현이 달라집니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 조건이 필요한 녀석들이었다고. 가능하죠? 그러면 이 위에 n이 m보다 큽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한 대로 n 자리에서 m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녀석들이 남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a의 n에서 m만큼 뺀 녀석이 남아있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 마이너스 관계 괜찮죠? 오케이. 근데 n과 m이 이번엔 같대요. 같으면 어떻게 되죠? 위의 숫자와 아래 숫자가 서로 같대. 그러면 모든 게 다 위아래가 약분돼서 사라지겠지. 그지? 그럼 얘가 뭐가 돼? 1이 돼요. 가능합니까? 오케이. 근데 그 숫자가 뭐가 의미냐면 a의 n-m에서 n자리가 m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n으로 바뀐 거고 결국 a의 0제곱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오케이. 요거 하나 포인트 체크하시라고요. 나의 a의 0제곱의 의미가 나타났습니다. 밑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결국 지수의 0이 나타나면 이 말은 즉슨 다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표현으로 1이라는 값이 되더라. 이렇게 하나의 표현이 나타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었고, 두 번째, 이번엔 m이 더 크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위에 건 다 사라지고 아래 거가 남잖아. m개의 숫자 중 n개를 제외한 녀석이 남으니까 나의 녀석은 a m-n분의 1이 되겠죠. 의미 괜찮나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위와 아래의 관계에서 서로의 관계성 n 나누기 m이라는 녀석은 위치를 바꿔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 가능하겠네. 잠시만요. 이렇게 돼야 되니까 a의 마이너스 m-n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 들을 수 있겠지. 가능해.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표현되는 거야. 나의 녀석에서 나타나는 정보는 결국 나의 마이너스가 붙으면 뒤집어져. 곧 a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분모가 a가 하나가 더 커서 남았습니다의 표현으로 체크하라. 곧 음수지수는 역수의 과정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나누기 과정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된다고요. 의미 괜찮겠죠? 자, 그 상황과 함께 세 번째, 네 번째는 편하게 표현하겠습니다.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n번의 상태를 n제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n번씩 곱해진 녀석이 n번 곱해진다라는 표현으로 되는 거 보실 수 있죠. 무슨 표현이야? a 곱하기 a까지 n번 곱해진 녀석들을 이렇게 쭉 곱해서 다시 넣어도 n번 곱합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들으실 수 있죠? 그지? 그러면 결국 m이 다 더해져야 되는데 그게 n번 더해질 테니까 결국 난 이 위에다 쓰면 되겠다. a의 m에 곱하기 n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의미 괜찮죠? a라는 녀석이 n번 그게 몇 번? n번. 그러면 전체 횟수는 m 곱하기 n번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 들어줄 수 있다고.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성질이 나타나고요. 네 번째는 이런 겁니다. ab의 n제곱. ab의 n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건 a의 n제곱, b의 n제곱으로 뿌려지더라. 단순한 표현이었죠. 이 녀석도 ab 곱하기 그래서 a, b라는 녀석은 곱의 표현에서는 나의 각각을 a 곱하기 b 곱하기로 곱으로 뿌려줄 수 있고 그 곱의 표현에서 a끼리 묶으면 a가 n개, b끼리 묶으면 b도 n개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건 당연하잖아. 의미 괜찮지? 그렇게 해서 결국 네 가지의 우리의 지수 법칙이라는 녀석이 존재했었고, 자, 이 표현에서 체크하실 것 딱 하나야. m과 n이라는 녀석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범위에서는 첫 번째 시작이 자연수였다고요. 가능해? 그래서 이 n과 m의 약속은 자연수라고 약속하면서 시작했던 게 지수 법칙이야. 그 숫자들의 의미가. 근데 우리가 나누기 과정에서 한 단계 더 펼쳐보니까 0이라는 녀석도 표현의 의미 가능하고 음수의 녀석도 표현의 의미 가능하잖아. 그지?
0이라 하면 다 나누어 떨어졌습니다라는 표현으로 1이라는 값을, 그리고 음수의 지수는 밑에 분모가 더 큽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역수의 과정의 값을 나타낸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었지. 이 마이너스 과정과 0의 과정이 표현되면서 결국 자연수라는 지금 수의 범위는 벌써 지수 법칙 안에서 정수로 확장이 돼 있었던 거. 가능해. 지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의 체계가 자연수부터 출발해서 약속하다 보니까 정수까지 확장됐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이 정수로 확장됐던 나의 과정을 실수로 확장하자 라고 얘기하는 거. 곧 이 실수 과정으로 확장하는 우리의 표현 의미들, 약속의 과정들이 바로 우리 현재 파트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가능해. 실수로 확장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자면 실수로의 확장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함수, 곧 그래프를 표현하게 만들겠다라는 목적을 가지면서 출발하는 단원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 괜찮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정수까지는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자, 정수 다음에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겠죠? 그죠? 그 유리수와 무리수의 범위까지를 지수를 확장하면 그 상황이 곧 실수로의 확장이 될 텐데, 그 표현 중에 우리가 다룰 파트는 유리수고요. 무리수는 사실상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다 다루어져 있고 약속이 일컬어져 있다. 그냥 학교 책에서도 사실 무리수라는 표현은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마무리 지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유리수의 과정에만 계속 신경 쓰면서 어떻게 유리수 지수가 표현될 수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판단하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유리수 지수로의 확장을 우리가 한번 출발하기 위해서 첫 번째 딱 책을 펴봅니다. 자, 첫 번째 딱 페이지를 펴보시면 뭐부터 출발하느냐? 거듭 제곱근이에요. 이 거듭 제곱근은 바로 저 유리수 지수가 나타나는 이유가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 과거에 배웠던 걸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던지거든요. 자, 우리 이 거듭 제곱근의 파트에서 첫 번째 시작 한번 해볼게요. 혹시 제곱근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자, 표현 한번 해볼게. A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기서의 파트는 사실은 정확한 의미로는 근이야. 그지? 그 근이라는 의미를 왜 줬는지 판단하자면 A의 제곱근이라는 걸 같은 표현으로 어떻게 줄 수 있었어? X제곱이 A임을 만족하는 X의 값. 그게 A의 제곱근이죠. 가능해? 자,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우리가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입니다라고 표현이 가능했고, 이 표현이 그대로 나의 제곱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판단 가능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제곱근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이제 확장을 시키려면 고등과정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그 다음 세제곱근이라는 녀석이 표현되고요. 자, 세제곱근은 뭘까?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아래에다가 똑같이 표현합니다. A의 세제곱근. 자, 어떻게 될까? 라고 얘기하면 약속도 동일하게 간다는 거 판단하세요. X의 세제곱이 A임을 만족하는 X의 값.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뒤에부터는 우리가 3차 방정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걸로 들을 수 있으니까 X 세제곱이 A임을 만족하는 X 값은 곧바로 우리가 구하기 힘들다고요. 이 상태로 놔둬놓고 결국 그러한 과정들에 따라서 그러면 제곱근일 때, 세제곱근일 때라는 세제곱근일 때의 표현의 의미의 약속을 통해서 규칙을 한번 담아보자. 그게 뭐야? n제곱근이에요. 그죠? n번째 제곱근에서의 나의 그 근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 값 A의 n제곱근이라는 지금 의미의 값은 그대로 X의 n제곱이 A임을 만족하는 X의 값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이 X세제곱이 A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X값을 구할 때는 X세제곱 마이너스 A는 0입니다 라는 방정식의 근의 의미로 Xn제곱이 A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상황도 Xn제곱 마이너스 A가 0입니다 라는 방정식의 상황으로 그 근을 구하기 때문에 결국 이 X의 값은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얘기함을 판단하셔라.
의미 괜찮죠? 가볍게 예시 한번 출발해 볼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8의 제곱근을 구하랍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8의 제곱근이라는 녀석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 녀석은 x제곱이 8임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하시라고요. 오케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a의 제곱근이라 함은 x제곱이 a임을 만족하는 x의 값.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어차피 제곱이니까 우리가 바로 구해낼 수 있죠? 그래서 바로 구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바로 찾아버렸지. 의미 괜찮아? 자, 이게 그러면 결국 8의 제곱근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8의) 제곱근은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8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판단 가능하다고. 자, 그런 단순함으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야. 자, 8의 세제곱근 가볼게요. 8의 세제곱근 어떻게 될까? 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출발합니다. 얘를 보여드리기 위함인데 x 세제곱이 8임을 만족하는 x의 값이 8의 세제곱근이지. 그죠? 그러면 결국 이 관계에 지금 나의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또 가봅니다. 근데 바로 지금 출발이 불가능하다고요. 그죠? 2차 방정식까지는 우리가 원래 해결 가능하지만 3차는 해결이 불가능할 땐 뭐 해야 돼? 당연히 인수분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고차 방정식에 인수분해가 들어간다고요. 그래도 여기에서 이러한 녀석들은 단순한 게 뭐냐면 세제곱 곧 나 곱셈 공식에 활용이 가능한 녀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판단 가능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를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게 하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a b 더하기 b의 제곱이란 녀석으로 인수분해가 완료되죠. 의미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결국 3차 방정식이 여기 정확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걸 판단 가능하게 만들고요. 그 상황에서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해보니까 앞에가 0일 땐 우리가 눈에도 보였던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x가 2입니다 라는 근이 보이는 건 맞다고. 가능해요? 자, 근데 그 상황만 존재하냐? 아니라고. 왜? 오른쪽에도 남아있는 2차 방정식이 있죠. 그죠? 그러면 8의 세제곱근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x가 2라는 게 바로 눈에 보여서 그게 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숨어있는 녀석도 남아있다고. 그게 누구야? 라고 보니까 x란 녀석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결국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라는 녀석이 남아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의미 괜찮겠어?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서 나타난 나의 8의 세제곱근은 2 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요. 의미 괜찮을까? 오케이. 딱 하나만 더 볼까? 연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의 숫자는 16으로만 바꿔봅니다. 4제곱근도 하나 더 보러 갈 테니까 일단 의미 한번 봐봐. 자, 16의 4제곱근이야. 왔어요. 그러면 x 4제곱이 16임을 만족하는 x의 값이죠. 그죠? 그럼 이제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표현할 건데 얘도 2차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x 4제곱 마이너스 16은 0입니다를 만족하는 x의 값, 곧 방정식 의미로 바꿔야 되고요. 편하게 일단 가볼게. 그러면 제곱의 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라는 보기차의 사항을 통해서 합차 공식을 사용한 인수분해 가능하겠죠. 그지? 그리고 그 상황이 0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다시 얘는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고 오른쪽의 녀석은 x제곱 더하기 4는 0입니다로 나타나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서 눈에 보여던 거 마이너스 2라는 녀석과 2라는 녀석이 내 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빠르게 눈에 보였지만 그 상황만 존재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오른쪽에 있는 나 누구? 마이너스 4가 되는 플러스 2i 마이너스 2i도 나의 근이다 이거지. 의미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내 상황에서의 8의 내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 i입니다. 16이었죠?
이렇게 된다는 게 판단 가능하다고. 의미 괜찮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준점 나타납니다. 포인트 잡으시죠. 자, A의 N 제곱근, 이 A의 N 제곱근이라는 건 곧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항상 보자마자 X의 제곱이 Xn 제곱이 A임을 만족하는 X의 값입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정리했던 포인트에 따라서 네가 얘기하는 거 언제나 그 개수는 n개다. 가능해? 자, 무슨 말이야? 다시 앞으로 와봐. 8의 제곱근에서의 그 근의 개수는 몇 개? 2개였다고요. 그죠? 8의 세제곱근 몇 개? 실수 하나와 허수 2개가 포함된 3개라고. 가능? 마지막 16의 4제곱까지 우리가 봤었는데 여기서는 실근 2개와 허근 2개가 포함된 4개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지?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타났던 간에 나의 그 제곱근이든 세제곱근이든 4제곱근이든 n제곱근이 나타나면 그 상황을 해석하는 첫 번째 우리 xn제곱이 a란 녀석과 함께 그 녀석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의 개수 곧 n제곱근의 개수는 n개입니다라고 얘기함을 판단하셔라. 오케이. 이게 기준이 되고요. 이 상황을 통해서 결국 이 안에는 실수와 허수가 나타납니다의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체크 가능하죠. 그지? 실근과 허근이 지금 들어가 있는 조건 n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판단 가능하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디 쪽으로 곧 우리가 허수의 범위를 지금 건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목적은 실수이다 보니까 결국 이 안에 들어있는 실수라는 녀석에 포커스를 맞춰서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곧 어디? 유리수 지수로 확장에 필요한 녀석들에 대한 정보들을 체크하러 간다고. 우리의 목적은 어디? 유리수 지수로의 확장이라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허수는 전혀 쓸모가 없었고 실수의 녀석들을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이 녀석들을 정리합니다. 다음 단계로 하나 더 넘어가 볼게. 자, 이제 다음 우리의 포커스는 그러면 야, A의 n제곱근 중에 우리가 사용할 건 실수야. 오케이? 이제 실수만 찾으러 갈 거야. 자, 실수란 녀석을 찾으려고 봤더니 일단 앞에 표현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의미가 살짝 바뀌어요. x의 n제곱이 a임을 만족하는 x값, 이게 지금 a의 n제곱근이었지. 그치? 근데 그 중에 뭘 찾을 거냐면 실수 찾을 거야. 실수를 찾으려면 x가 이제 실수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실수라는 건 할 수 있어. 뭐로?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녀석이 나타나더라도 그래프 위에 표현된다는 걸로 이 녀석들의 의미를 바꿀 수 있어. 다시 아이디어가 바뀌어요. 방정식의 의미에서 이제 어디로? 방정식과 그래프의 관계로 넘어가는 파트가 시작되는 게 바로 나의 그 근중 실수라는 녀석이 표현됐을 때 아이디어가 된다고. 오케이, 다시 한번 봐볼 테니까 봐봐. 여기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딱 하나로만 표현합니다. 8의 세제곱근이라 하면 x의 세제곱이 8임을 만족하는 x의 값 찾기였다고. 그죠? 그래서 그 근에 대한 표현이 x-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는 0입니다의 방정식의 의미로 x의 값이 2라는 녀석과 또는 x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라는 녀석으로 세 가지가 나타났었지. 근데 그 중에 누구만 필요하냐면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실수만 필요하다 이거야. 그지? 허수란 녀석은 사실 우리한테 의미가 없다. 실수만 필요하다. 그건 곧 그래프의 의미로 들어간다고요. 어떻게? x 세제곱이라는 녀석은 곧 y는 x 세제곱이라는 녀석을 나타내고 8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y는 8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그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지. 그리고 걔네들의 만나는 교점의 x의 좌표가 2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나의 근이니까 세제곱을 표현해야 되는데 홀수의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여기서 살짝 약속만 합니다. 어떻게? 원점 대칭의 그래프로 1차 함수와 거의 비슷한데 곡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게 바로 y는 x의 홀수 지수일 때 모든 그래프들을 다 담아낼 수 있어. 오케이? 예스. 자, 그런 상태에서 y는 8과 만나는 교점 y는 8, 이때의 홀수 지수는 바로 세제곱이었죠? 그지?
그럼 그 x세제곱과 8이라는 녀석이 만나는 교점은 한 개 나타날 거고 그 한 개는 2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 그죠? 어디야? 결국 그래프 위에는 실수의 각각의 값들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수 표현이 불가능했다고요. 그죠? 우리의 2차 함수에서도 그래프와 직선이란 녀석이 만나지 못하면 근이 존재하지 않았죠. 근데 이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의 포인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였잖아. 그지? 근데 그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실근 연계는 사실 이 안에 숨어있던 포인트가 허근, 곧 허수의 근은 두 개가 숨어있습니다의 표현이 들어있었다는 것도 체크 가능하죠. 언제나 그래프 위에서는 허근을 숨기고 실근만 챙겨줄 수 있다고요.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근, 방정식이란 녀석을 해결했던 내 표현 중 우리가 사용할 실수라는 녀석을 담아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그 녀석은 그래프 의미로 바뀌고 그래프 위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녀석은 뭐야? 당연히 근의 개수야. 왜? 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로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테마로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네, 근도 한번 표현해 볼래?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근까지 표현하게 만드는 게 두 번째가 된다고요. 가능하죠? 자, 이제 이러한 녀석들의 관계를 이제 정리 한번 합니다. 결국엔 A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들의 개수와 혹은 그 녀석의 근 이름을 표현하라 라고 얘기하는 정보의 문제가 나타났다면 내 녀석은 갑니다. y의 xn제곱과 y는 a라는 녀석의 교점 관계로 포인트가 바뀐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 이 x의 n제곱이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좀 봐야 되는데 이 x의 n제곱은 테마가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가 되고요. 자, 짝수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나의 짝수일 때 그래프는 2차 함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2차 함수가 4차 함수, 6차 함수, 8차 함수 같은 모양을 계속 나타낼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그래프는 어떤 짝수의 값이 나타나도 상관없이 짝수 지수가 선택된 방정식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되더라. 포인트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요. n이 홀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형태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짝 예시를 더 보여드렸지만 원점 대칭의 그래프, 얘는 y축 대칭의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래프 개형으로 위아래를 판단하시면 돼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상태에 따라서 y는 a와의 교점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봐볼까요? n이 짝수일 때 자, 짝수 지수가 선택됐죠? 그죠? 일단 교점의 개수를 구하러 갈 건데 y는 a라는 녀석을 일단 우리가 표현하려고 봤더니 그 a라는 녀석은 얘랑 만나게 하는 각각의 범위가 좀 다르네? 그지? 어떻게 돼? 첫 번째 a 양수일 때가 존재하겠죠. 가능한가요? 자, 두 번째 y는 a가 0이라는 녀석도 존재하겠지? 그죠? 오, 보인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a가 0보다 작을 때도 나타난다는 거 판단하실 수 있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결국 a가 양수일 때로 가보면 근의 개수 몇 개? 결국 실근의 개수가 2개입니다. 0일 때는 1개가 되고요. 결국 0보다 작을 때는 0개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그 사항에 따라서 나의 근의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실근의 이름을 봤을 때는 그 녀석이 양수라는 지금 표현이 나타났을 때로 우리가 약속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 상태에서 플러스 쪽은 이렇게 a의 n제곱근
자, 그 n제곱근이라 함은 루트라는 녀석은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제 루트라는 말은 지워버리고 그 앞에 숫자의 이름으로 각각의 몇 제곱에서의 a의 값을 나타내는 x값이 현재를 판단하시면 돼. 제곱근일 때는 2가 있었고 세제곱일 때는 3이 있었고 그래서 n제곱일 때는 n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하시면 끝. 약속의 기호입니다. 자, 마찬가지 음수일 때예요. 그러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은 a의 n제곱근 이라고 얘기함을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근의 이름과 그리고 그 근의 이름에 따르는 근의 개수가 판단되더라. 아하, 여기서 정리 하나 가시죠. 결국 A의 n제곱근 중 실수라고 얘기할 때 n이란 녀석이 짝수이면서 그와 동시에 A라는 녀석이 범위를 표현하고 있다면 그 사항에 따르는 실수인 것의 개수 2개. 내 근의 이름은 A의 n제곱근과 A의 n제곱근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만 붙어있는 녀석으로. 의미 괜찮죠? A가 0일 때는 개수 1개 나타나고요. 그때 그는 0 n제곱근이니까 그대로 0이 되겠죠. 우리의 그래프 위에서도 y는 0이라는 녀석과 만나는 교점에 x의 값은 당연히 원점 0입니다라는 걸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n제곱근이라는 녀석을 굳이 표현하지 않고 0이라는 근이 나타납니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조금만 내려서 표현할게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개수가 0개였죠. 그러면 뭐야? 허근만 존재한다 이거지? 그치? 실근은 결국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프적인 관점이 우리한테 다가선 게 바로 실수일 때의 표현의 의미였다.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도 가볼 테니까 일단 한번 봐봐요. 자, 그렇게 짝수일 때가 있으면 당연히 홀수일 때도 있겠지. 홀수일 때도 표현하러 가보는데 어머나 세상에. 얘는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그래프입니다. 뭐죠? 1대 1. 그지? 1대1 지금 대응이라는 결국 그래프의 의미가 나타난 거. 그러면 얘네들은 아무리 y는 a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위쪽부터 시작해서 그려보더라도 만나는 교점은 개수가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이 녀석을 위쪽과 아래쪽 구분지어서 y는 a와 만나는 교점을 찾아보더라도 항상 몇 개? 한 개가 되겠지. 의미 괜찮나? 자, 그리고 그 근의 이름을 읽어보러 가봤는데 당연히 만날 때 n제곱근을 붙이면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네 사항에 따르는 근이 하나인데 달라지겠니? 안 달라진다고. 0이라는 녀석으로 나타난 내 녀석 또한 네 녀석도 a에 0이라는 녀석을 집어넣을 뿐 n제곱근이라고 나타내는 표현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 의미 괜찮을까? 오케이.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 따라서 결국 이 녀석도 정리 한번 해보면 n이 홀수일 때는 a 값에 상관없이 곧 a가 0보다 크든 a가 0이든 a가 0보다 작든 상관없이 언제나 실근의 개수 1개고 그때의 근의 이름은 a의 n제곱근이 되더라. n제곱근 a가 되더라. 포인트 체크 가능하겠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자, 원민이 방금 좀 뭔가 의아했지. 아니에요? 좀 이상하죠? 하나 이상한 게 있어. 자, 잘 봐. 야, 이런 거 어떡할 건데? 우리가 저 앞에 표현한 음수일 때 지금 n제곱근은 사실 이음이다.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 그지? 얘는 사실 이거 무슨 값이야? x축으로 기준 잡아서 보면 원점보다 왼쪽이니까 음수 값이지. 얘 음수인데 지금 제곱근 안에 음수가 들어갔지. 불가능해 보이지만 잘 봐요. 포인트 하나만 여기서 더 체크. 우리 홀수 제곱근이 선택됐을 때는 사실은 이 의미를 우리가 위쪽에서 다가서 보면 이런 거야. x 세제곱이 마이너스 3임을 만족하는 x값인 거죠. 그죠?
그러면 제곱근이라 함은 곧 그 전에 제곱으로 존재했었던 녀석이 반대쪽으로 넘어간 거라고 판단하면 돼. 근데 세제곱이잖아. 세제곱의 특징. 마이너스는 밖으로 마이너스가 꺼내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사라지지만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살아남는다. 맞아요? 오케이, 마찬가지인 거야. 세제곱에서 그랬던 것처럼 홀수 제곱근에서는 언제나 마이너스를 밖으로 꺼내실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얘기하는 걸 앞에서 정리 한 번만 더 할게요. 앞에 그래프로 와봐. 자, 여기 이런 거 나중에 여러분들 혼동되는 표현으로 많이 줍니다. A가 선택되어 있어요. 근데 A가 음수죠.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꺼내줘야 돼. 그치? 제곱근 안에 있는 수는 양수를 우리가 약속하기 위해서.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A의 n제곱근으로 표현된다고요. A가 음수, 마이너스 A가 양수. 양수 만들어 놓고 밖으로 마이너스를 꺼낸 거와 같다. 가능해? 모양은 분명히 서로 세 개가 같지만 얘는 0이라는 의미, 얘는 그대로, 근데 얘는 마이너스 n제곱근 마이너스 A라는 의미로 바뀌더라. 가능하겠죠? 그럼 원민이도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녀석의 근의 이름은 사실 첫 출발은 같다의 포인트, 근의 개수는 한 개라는 포인트로 홀수의 위치까지 파악하실 수 있다. 의미 괜찮겠죠? 자, 라스트 딱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만 집중하시고 그걸 통해서 앞 시간을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어디가 지금 마지막 약속이냐면 여기야. 야, 근데 그 중에 내가 이 모든 걸 다 사용할 게 아니고 그 중에 사용할 건 사실은 음수 쪽 선택 안 할 거야. 얘랑 얘. 위쪽 짝수든 아래 홀수 쪽이든 상관없이 다 쟤만 사용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저 약속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다가서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사용할 녀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약속이 더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n제곱근 A예요. 자, 앞에서 표현하던 녀석들과 지금 차이점을 좀 발견하셔야 됩니다. n제곱근 A라 하면 정확하게 무엇을 표현한 거냐면 요거 하나만 표현한 거야. 얘가 뭐일 때? 실수일 때. 근데 실수일 때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방금 얘기했죠? n이 짝수일 때는 양의 실수인 근을 선택한 거. 그치? n이 홀수일 때는 양이든 음이든 상관없이 실수의 근을 선택한 거. 그게 뭐야? n제곱근 A인 거야. 가능해요? 단 하나만을 가지고 오겠다고. 누구? 요런 녀석.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n제곱근 A가 나타나고요. 그러면 이 n제곱근 A라 하면 결국 너의 개수는 몇 개니? 라고 얘기하면 한 개. 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파악하시면 돼. 실수가 근이 없으면 사라질 거고 존재하면 한 개 존재하겠지. 딱 하나만을 표현하는 의미라고요. 가능하겠죠? 표현의 의미가 분명히 다릅니다. n제곱근 A라 하는 거랑 A의 n제곱근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여러분들에겐 분명히 이제 문제 출제 경향이 될 거라고요. 나의 표현은 한 개, 너의 표현은 n개. 그러면 그 중에 실수인 거 라고 얘기하면 얘랑 좀 다가서죠? 그죠? 근데 실수인데 가장 편하게 표현할 때는 앞에 양의 실수라고 표현하면 얘랑은 달라질 수 없겠지. 그죠? 근데 그때 n이 짝수일 때의 표현과 홀수일 때의 표현을 같이 주기 위한 약속이 들어가고 그 형태로 얘를 대체할 수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결국 이 의미와 이 의미의 해석으로 너네들을 연결시켜라. 자, 1, 2, 3 빠르게 한번 건들고 다음 이제 연산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한번 살짝 한번 풀어볼까? 1번 문제 답은 얼마일까? 오케이. 자신 있어요. 답은 5번입니다. 그죠? 1번 한번 확인만 하고 가자. 자, 첫 번째. 자,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의 표현이 지금 나타나 있고 그 녀석의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2냐라고 물어봤자. 그죠? 자, 여기 이거 속지 마요.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 지금 표현되어 있는 이 상태. 얘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입니다. 그지? 우리의 약속에서는 제곱과 제곱근이 표현되어 있는 상태는 절대값. 사실은 2라는 의미였죠. 혹은 안에 거 계산 4라고 해놓고 제곱근 붙여서 2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그 2의 제곱근입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상황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다릅니다. 빠잉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죠? 오케이. 두 번째. 자, 5의 세제곱근이야. 요런 것도 속지마. 그죠? 5의 세제곱근이라고 얘기하면 x 세제곱이 5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x 세제곱 마이너스 5는 0입니다의 근이 된다는 거 판단 가능했지? 그러면 x라는 녀석이 5의 세제곱근이 나타나는 것도 맞아요. 그죠? 근데 그것 또는 두 개의 허근도 존재한다는 거 판단 가능하죠? 콜. 그걸 우리가 굳이 연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의 실근이 너일 뿐이지 허근 두 개가 포함된 5의 세제곱근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너뿐입니다 라고 얘기한 정보는 잘못됐다. 판단하자고요. 콜. 세 번째. 마이너스 16에 자, 보여요?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 찾으래지. 그지? 그러면 결국 이 위에서 지금 뭐를 봐야 되냐면 마이너스 16이라는 0보다 작다와 4제곱근이라고 얘기하는 n의 값이 4. 결국 짝수라는 걸 확인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그러한 그래프를 우리가 확인할 때는 4제곱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는 x의 4제곱이라고 해석하고 마이너스 16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y는 마이너스 16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걸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럼 만나는 교점이 실수의 근일 텐데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실근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결국 여기에서 실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근만 4개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의미 괜찮죠? 실수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어디로 가라? 그래프로 가라. 그래프에서 만나는 교점의 이름까지 우리가 해결 가능하니까 그 그래프에서 읽어주셔야 되는데 음수인 형태의 4제곱 곧 n이 4라는 정보는 나에게 실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 체크하셔라. 자, 4번이 아주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죠? n이 짝수랍니다. 마이너스 8이래요.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죠? 다시 저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결국 만나는 교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0개라고요. 그죠? 실수의 개수가 2개니? 라고 얘기하는 2개는 아니요. 0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결국 이렇게 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음수와의 관계는 너랑 만나지 않습니다의 표현으로 준다는 거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마지막 5번째가 바로 답이 될 텐데 n이 홀수였고요. 이렇게. 그죠? 홀수일 때는 언제나 그 실수의 개수는 1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 나의 y는 x의 홀수지수가 표현되는 거 체크하시고 그 녀석에 어떠한 녀석이 표현돼도 상관이 없지만 0보다 큰 3이라는 녀석이 나타나 있으니까 y는 3과 만나는 교점, 꼭 그 교점의 개수 이렇게 표현되는 실근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고 답이었다. 체크 가능하겠죠? 오케이. 정리 한번 하시고 자 2번도 곧바로 가봅니다. 자 2번의 문제의 답도 5번이었다고요? 자 여기 문제 봐봐. a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a의 세제곱근에 세제곱을 했더니 a가 되냐라고 물어봤어. 이건 사실 뒤에서 우리가 연산해서 다시 한번 볼 거긴 한데 이런 겁니다.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a를 만족하는 근이죠. 그지? 근데 거기다가 세제곱을 해버렸지. 제곱근에 제곱이 같은 숫자가 붙으면 사실은 얘네들은 사라져요. 가능합니까? 오케이. 자, 어떠한 의미냐면 이런 거 봐봐.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a인 x값이야. 근데 그 x값에다가 뭐 한 거냐면 세제곱을 붙인 거잖아. 가능해? 그러면 여기서 표현된 정보는 곧 x의 세제곱이고요. x의 세제곱은 처음 시작이 마이너스 a였으니까 다시 본래로 돌아온 거야. 의미 괜찮아? 그때 x의 값의 이름이 바로 뭐니? 라고 얘기하자면 나의 이름은 마이너스 a의 세제곱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일단 실수의 위치에서 판단이 가능했으니까 결국 그 녀석의 세제곱한 게 마이너스 a다라는 표현으로 나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a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라고요. 이렇게 제곱근과 제곱의 형태의 숫자가 서로 같을 때 그 녀석들끼리 만나면 다
벗겨지고 밖으로 꺼내지더라 라고 얘기하는 판단의 기준이 나타난다는 거 체크하시면 돼. 의미 괜찮죠? 이게 이제 뒤에 거의 첫 번째 성질인데요.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이 문자를 물어봤고 A가 음수일 때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음수의 형태가 그대로 마이너스가 붙으면 양수, 그 양수가 밖으로 꺼내지면 당연히 마이너스 A여야지 어떻게 A가 되겠어. 의미 괜찮죠? 오케이. 첫 번째 표현 하나 보시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의 제곱근이었기 때문에 얘는 4의 제곱근이 됩니다. 4의 제곱근이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2만 써 있어서 아니라는 거 빨리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죠? 여기는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기 쉬운 아주 제곱근의 표현이었으니까 체크 하나 하시고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바로바로 봅시다. 그죠? 256에 루트가 붙었어요. 그러면 16이라는 건 내가 알아. 근데 16의 4제곱근이잖아. 그럼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있지만 뭐도 있어? 여기는 연산도 바로 보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i도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하지? 허근 2개도 포함돼야 되는데 실근만 표현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근개수 몇 개? 4개라고요. 오케이. 정리 하나 하시고 n이 짝수고 a가 양수랍니다. 그 상태에서 xn제곱이 a인 x의 개수가 n개니에요. 미쳤죠? 몇 개야? 2개입니다. 그지? 그래프의 개형으로 보자면 n이 짝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y축 대칭의 그래프 나타나고 a가 양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면 만나는 교점이 곧 실근의 개수가 되니까 개수는 2개가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5번도 하나 봐볼까? 자, 5번의 표현에서 보면 자, 여기 표현 중요하다 했지? 그죠? 여기는 하나 체크합시다. 자, 문제의 답은 5번이었어요. 5번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마이너스 3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건데 n이 홀수래. 홀수일 때는 근이 하나랬지. 근의 이름도 똑같았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지금 이 실근은 우리가 표현되는 거 지워놓고 표현해보자면 마이너스 3의 n 제곱근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보 딱 하나. a의 n제곱근이었죠. 가능합니까? 예스. 자, 근데 n이 홀수야.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뭐 할 수 있다? 꺼낼 수 있다. 맞아. 요 포인트 하나만 체크하자 했던 거 다시 기억해 주세요. n이 홀수입니다. 홀수면 마이너스를 밖으로 꺼낼 수 있다고요. 마이너스 n제곱근 3이라고 표현 가능하다고. 예스. 그렇게 해서 답은 5번이었다. 정리 하나 하시면 되겠죠. 정보 정리하시면서 3번 문제 마지막으로 하나 풀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오케이, 스톱. 자, 같이 한번 갑니다. 문제의 답은요 8이었다고요. 오케이. 자, 여기 한번 봐봐. 이런 거야. 하나씩 꺼내러 갈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런 거 한번 읽어봐. 얘 세제곱근 중에 실수 있지. 그치? 아래는 4제곱근 중에 양의 실수였죠. 이 표현을 하나로 합치면 n제곱근 a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고. 그치? 홀수일 때의 실수의 근과 짝수일 때의 양의 실수의 근 하나씩만 떼면 뭐랬어? n제곱근 a 곧 n제곱근 a. 이 표현이라고 얘기했잖아. 딱 하나만 건들고자 하는 표현의 의미라고요. 의미 괜찮아요? 그러면 결국 저기에서 하나씩 읽어보면 되는데 어머나 세제곱근에 마이너스가 있어. 그럼 마이너스는 밖으로 꺼낼 수 있죠. 512 사실은 2의 9제곱 8의 세제곱이어서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빨리 가능해야 되지. 그러니까 512 다시 한번 표현해보지만 8의 세제곱이고 제곱근과 제곱이 같을 땐 지워서 밖으로 꺼낼 수 있다. 마 8이 됩니다.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라고 얘기하니까 그대로 A라는 녀석은 보자마자 세제곱근 마이너스 8입니다 라고 표현하자고요. 가능합니까? 그러면 홀수에 지금 제곱근이 나타났으니까 마이너스 꺼내고 세제곱근에 2의 세제곱을 붙이면 다시 3, 3이 사라져서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겠죠? 첫 번째 A는 마이너스 2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다시 나의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였던 녀석을 집어넣으면 난 2가 되고 그 녀석의 n제곱근 A라고 표현할 수 있는 4제곱근 중 양의 실수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순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시자고요. 의미 괜찮겠죠? 그럼 이 표현의 약속으로 결국 우리가 다 찾았습니다. B의 값도 찾았더니
4제곱근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다. 최종적으로 너의 녀석들을 통해서 나한테 구하라고 얘기하는 건 B분의 A의 4제곱이고 4제곱근 2라는 녀석과 마이너스 2의 4제곱이라고 표현하면 이 녀석은 아래로 내려가서 나의 4제곱분의 마이너스 2의 4제곱 제곱근과 제곱이 만나면 사라집니다. 2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16. 그래서 답은 8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더라. 의미 괜찮죠?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자,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거듭제곱의 계산은 딱 5가지 일단 연산법을 먼저 소개하면서 출발할게요. 일단 첫 번째 약속이 필요한데 약속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안에 들어가는 나의 미지수는 언제나 0보다 크다가 일단 먼저 약속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 어디 쪽? 음수 쪽에서도 양의 실수의 근이 표현되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양수의 표현이 들어가고요. n과 m은 이 이상의 자연수 정보 곧 제곱근의 형태를 나타내기 위한 이 이상의 자연수가 약속된다는 거 판단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게 n제곱근 a를 건들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우리의 실수 표현에서 나타나는 정보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출발하시고요. 그랬을 때 첫 번째입니다. n제곱근 a에 n제곱을 행하면 다시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앞에서 봤던 우리 첫 번째 성질이었다고. 그죠? 오케이.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 같은 n제곱근이 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미지수들의 서로의 곱으로 표현 가능하다. 지수법칙의 지금 유형과 같이 움직인다는 거 판단하시면 돼. 왜? 나의 각각의 값들을 약속해보면 이걸 x라고 봤을 땐 a가 x의 n제곱이라서 결국 각각의 녀석들은 제곱근이 제곱으로 바뀌는 과정들의 연산법, 곧 제곱의 형태의 연산법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걸 판단하시면 돼. 오케이? 우리의 지수법칙에서도 그 n제곱과 n제곱의 서로의 곱은 서로의 전체의 n제곱이 됐던 것처럼 n제곱근들의 연산 또한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되더라. 의미 괜찮죠? 콜. 자, 세 번째입니다. a의 n제곱근의 m제곱이야. 그 말은 즉슨 a의 m제곱의 n제곱근으로 표현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죠? 왜? 이게 n번 곱해졌다는 거잖아. 이게 n번 곱해졌다라는 걸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표현이 될 테니까 이 표현에서 내가 몇 번, n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그 형태에 맞춘 나네들의 곱하기가 이 위에 있는 표현과 같아진다고요. 그죠? n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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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다 동일한 형태에서는 안에 거들의 곱하기가 같아지니까 결국 전체로 묶은 n제곱에 a가 n번 곱해졌습니다의 표현으로 가능하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뭐가 된다고? 얘가 된다고. 정보 하나 확인하시고. 자, 네 번째로 넘어가 보면 이번에도 지금 같은 표현이에요. n제곱근의 m제곱근입니다. 그죠? 이건 n제곱의 m제곱이라는 표현과 지금 역의 연산의 표현 의미로 곧 지수법칙의 형태를 보여주는 거 체크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 형태는 서로의 곱하기로 표현되는 제곱근이 됩니다의 의미와 위치를 바꿔서 표현하면 m제곱근이 안으로 들어가도 동일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겠지? 단순 연산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굳이 이 녀석들이 유도된 과정들을 표현하는 것보단 그 녀석들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던 연산법과 동일한 지수의 위치에서의 연산 방법입니다라는 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np와 mp야. 그러면 여기는 뭐야? np제곱과 np제곱의 지금 형태의 제곱근과 제곱이 만나 있는 상태죠? 그죠? 요것도 왜 그런지 살짝만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a의 m제곱의 p제곱이라고 표현 가능하고 거기에 p제곱근의 n제곱근이라고 표현 가능하겠죠? 그죠? 연산의 위치를 서로의 곱하기를 찢어서 표현하면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p와 p가 만나서 사라진다고요. 의미 괜찮겠어? 오케이.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야? 너 남아있잖아. 이렇게 숫자에서 나타난 가벼운 예시로 표현해드리면 2의 6제곱의 12제곱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6과 12가 만나서 2만 남으니까 2의 제곱근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고요. 서로의 약분은 가능하더라. 오케이? 예스. 이건 이제 제곱근의 계산의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러한 녀석이 사실 테마에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건 이제 이 다음으로 접근하기 위한 과정의 연산 방법이다 라고 소개만 할 뿐인데 그래도 여기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성도 살짝은 있으니까 포인트 하나만 잡고 갑니다. 우리가 잡을 건 6번 문제 하나만 잡고 다음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같이 한번 갈게요. 여기는 답이 조금 복잡하긴 하니까 같이 한번 출발 한번 합니다. 자, 문제는 이런 거야.
4제곱근, 세제곱근 없는 녀석. 여기 지금 숫자 없는 건 이제 우리가 제곱근이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해야 돼요. 그죠? 제곱근, 제곱근, 숫자 2는 우리가 여태까지 루트라고 표현했던 약속의 의미로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녀석이라 살짝 숫자만 지워줬을 뿐이다. 다시 본래 위치 2라는 녀석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형태에서 일단 간에 들어있는 숫자를 보니까 16이에요. 빨리 2의 4제곱으로 의미를 바꿔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가능? 오케이. 그리고 첫 번째, 나누기 과정은 분해 가능하잖아. 이렇게와 이렇게 나타나는 거 확인 가능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첫 번째, 2의 4제곱근의 4제곱이라는 형태가 나타난 이 값은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겠네. 여기에 4와 3이라는 위치는 서로 바꿀 수 있죠? 안에다가 4를 집어넣고 밖에다가 3을 꺼내도 상관없잖아. 그치? 3, 4의 위치는 12라고 계산해서 보던가 혹은 위치를 바꾸던가. 위치를 저는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안의 값은 2가 되고요. 거기에 세제곱근이 걸려 있으니까 전체의 값은 2의 세제곱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 첫 번째 값은 2분의 2의 세제곱근이었다. 세제곱근 2였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도 지금 나한테 보여주는 거. 어머나! 안에서 2, 4가 만나서 여기 2 남으니까 이 전체의 값은 2의 제곱이었고요. 안에서는 연산될 게 없었습니다. 나 찢어보자. 그러면 제곱근이 각각 분배돼서 위의 제곱근, 아래 제곱근으로 표현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 제곱근과 제곱근이 만나서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여기는 2로 꺼내지겠죠. 자, 여기는 위치를 바꿔볼게요. 3이란 녀석을 2로, 2라는 녀석을 3으로 바꿔서 나 제곱근과 너 제곱이 남으니까 안의 값이 2의 제곱이 되고 거기에 바깥쪽에 세제곱근이 있었으니까 2의 제곱에 세제곱근입니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거 체크 가능했겠다.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나타난 나의 값은 이런 녀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죠. 의미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녀석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살짝 이제 표현을 바꿔서 서로의 합을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봐봐. 여기 이제 마지막 포인트야. 2예요. 2의 제곱이에요. 그죠? 세제곱근이 있지. 세제곱근이 있지. 그러면 아래에 있는 녀석을 지금 서로 연산하라라고 얘기하면 뭐 하고 싶어? 통분하고 싶다고. 요거 하나만 체크해. 2라는 숫자는 우리가 제곱근의 세제곱근의 지금 형태를 가지고 있는 숫자와 비교할 때 넌 2의 세제곱에 세제곱근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 가능하다. 그지? 숫자 2는 2의 세제곱에 세제곱근이라는 녀석으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결국 나랑 너의 통분은 너잖아. 안에 있는 제곱이 세제곱이 되려면 이 오른쪽에 세제곱근 이 하나만 곱해주면 되지 않을까? 의미 괜찮나요? 그러면 분모의 통분을 맞추기 위해서 위에다가도 동일한 녀석을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밑에 분모는 너 곱하기 너 다 모두가 2가 됐습니다. 2란 녀석을 맞춰놓고 위에 있는 녀석은 2의 세제곱근이었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2 곱하기 2의 세제곱근이 되겠죠.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녀석 정보 정리하면 2분의 3 2의 세제곱근 가능. 자, 뭐 한 거야? 여기 지금 2의 세제곱근이랑 이 지금 세제곱근 2라는 녀석 세제곱근 2, 세제곱근 2가 나타났을 때 얘로 공통인수로 묶은 거야. 그러면 앞에는 개수가 얘는 1이고요. 얘는 개수가 2입니다. 그죠? 그러면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된다고요. 밑에 분모는 2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녀석으로 묶었으니까 세제곱근 2는 그대로 살아있겠죠. 가능하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녀석의 결과는 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자, 체크할 거 체크하시면서 3번 개념으로 곧바로 넘어가 볼게요. 조금만 여기까지만 딱 하고 다시 쉬는 시간 좀 가질 테니까 힘내봅시다. 자,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서 펼쳐집니다. 어디?
지수의 확장. 자, 잘 봐. 왜 저러한 거듭 제곱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연산까지 표현했을까? 라는 게 모든 목적이 다 이 안으로 들어와요. 어딘지 봐봐. 이런 겁니다. A의 n제곱근에 살짝만 작게 A를 표현합시다. n제곱이 있었죠. 그치? 이 값이 얼마였지? 제곱근과 제곱이 만나면 사라진다 했고, 그래서 이 녀석은 A로 꺼내졌죠. 그치? 근데 이 A라는 녀석을 우리가 이 표현의 의미로 똑같이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랬더니 옆에 지수를 보니까 얘는 1이었죠? 그잖아. 이 1의 의미를 n제곱이란 녀석으로 맞춰서 표현하려고 봤더니 얘는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 뿐이야. A의 n분의 n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 n분의 n은 우리의 법칙상 지수법칙의 상황으로 표현해보자면 n분의 1의 n제곱이라고 표현이 가능했겠죠. 가능해요? 결국 약분돼서 사라지는 서로의 지수법칙과 그 형태에 맞춰서 내 값이 A가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1의 값, 그 녀석을 n분의 n으로 표현해본 거야. 가능? 그러면 아직은 연산의 약속이 우리가 다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가 진짜 성립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형태를 맞춰서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안에 들어있는 녀석과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 만약 얘네들이 진짜 같다면 같을 수밖에 없잖아. 가능해?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꺼낸 거야. 오케이. 결국 나의 유리수 지수 곧 n분의 1이라는 녀석은 그 n이라는 녀석이 제곱근의 의미를 나타내더라. 다시 유리수 지수가 탄생했습니다. 어떤 의미로요? 제곱근의 의미로요. 그게 바로 지수의 확장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부터는 이런 거야. 2의 세제곱근이라고 얘기하면 연산이 더럽자. 그럼 뭐로 가자고? 2의 3분의 1제곱으로 가자고요. 가능합니까? 자, 그러면 이 표현에 따라서 이런 것도 약속이 가능해야 돼. x의 n제곱이 a입니다. 그죠? 그러한 녀석의 x를 구하고 싶어. x는 a의 n제곱근이라고, n제곱근 a라고 표현이 가능하지만 이 형태를 한 단계 더 거쳐서 가면 바로 a의 n분의 1제곱이 된다고. 그지? 여러분들 포인트 하나 더 체크할까? 제곱의 형태가 반대로 넘어가면 역수가 되더라. 의미 괜찮나요? 제곱은 제곱근으로 반대편으로 넘어가니까 제곱근은 역수 곧 유리수 지수가 되니까 지수의 형태가 역수꼴이 되더라.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그러한 포인트로 하나 더 정리하시면 이게 곧 나한테 의미를 부여한 거듭 제곱근의 의미다. 어디 탄생? 유리수 지수가 탄생했더라. 자, 여러 가지 정리들을 하나 표현해 볼 테니까 가보죠. 사실은 이러한 연산이 진짜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뭐 했어야 되냐면 지수 법칙이 통한다는 걸 보여줬어야 돼. 얘네들의 연산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더라는 걸 증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증명은 당연히 누군가는 했겠죠. 그리고 나타났겠지. 우린 그걸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여기를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시험 범위에 절대 출제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정리는 해드릴 테니까 의미만 봐봐. 내가 행했더니 m과 n이 자연수의 형태에서 나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유리수 지수라고 약속하는 거야. 이때 나의 m, n, p, q는 서로서 또는 그냥 자연수라고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 상태에서 나의 곱하기를 행했더니 우리 거듭제곱의 계산을 그대로 여기에 사용해서 이 녀석이 지수법칙에서 행했던 서로의 합의 과정으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첫 번째 증명된 식이고요. 두 번째 내 녀석을 나눴더니 우리가 알던 지수법칙과 같은 연산이 가능하더라. 찾아낸 거고, 세 번째 행했더니 행해지더라. 마지막 네 번째 행해지더라. 네 가지가 다 통하더라 라는 걸 찾아낸 거야. 누구로? 거듭제곱의 계산으로. 가능해? 그러한 녀석들이 혹시 궁금하시면 그거는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재 여러분들의 뇌에는 그게 들어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연산법이다. 결국 뭐다? 딱 하나만 생각하자고요. 유리수가 나타나도 지수법칙은 뭐 한다? 통한다. 오케이? 연산을 지수법칙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의 거듭제곱의 계산은 더 이상 이제 거듭제곱 계산이 아니다.
오케이? 어디로 온다? 유리수 지수의 연산으로 넘어오더라. 가능합니까? 결국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과정이 아닌 거야. 이 지금 과정을 연산해서 그리고 그 연산을 연습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유리수 지수의 형태로 바꿔놓고 푸는 연습들을 행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그 연산의 약속은 뭐? 지수 법칙으로 완료시켜 놓으면 된다고. 가능할까요? 오케이. 그 정도의 지금 표현만 보시면 되고요. 옆에 거 두 문제만 보고 마무리 지어 드릴게요. 자, 8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일단 문제 보이죠? 유리수 지수입니다. 반가워요. 여기서 지금 일단 보여주는 정보의 형태를 보면 마이너스 3분의 1과 2분의 3이죠. 그지? 자, 하나씩 일단 의미 해석해볼까? 마이너스는 뭐죠? 잘 봐. 지수에 음수가 붙으면 음수는 역수의 표현입니다. 가능해야 돼요. 그죠? 밑에 분모가 더 커서 마이너스가 꺼내진 거야. 다시 두 번째. 유리수 지수가 꺼내지면 뭐라고요? 거듭 제곱근이 표현된 것뿐이라고요. 가능합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보여야 돼. 그러면 어차피 연산은 바깥쪽에는 같이 해서 그 지수 법칙을 따라가겠지만 연습 한 번만 합시다. 자, 요거 한번 표현해 드릴게. 그죠? 자, 첫 번째 125분의 27에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얘기할 때 마이너스를 해결하는 방법, 이 녀석을 먼저 붙여서 마이너스 1 곱하기 3분의 1로 표현 가능하지. 그럼 마이너스를 안에다가 뿌려주면 이 표현은 역수의 3분의 1제곱입니다 라고 표현 가능하다고. 가능. 마이너스는 언제나 뒤집어라의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마이너스만 꺼내서 먼저 붙여주시면 뒤집힌다고. 콜. 그리고 나서 27, 125 모두가 다 세제곱들이니까 3의 세제곱, 5의 세제곱에 3분의 1제곱이 된다는 거 판단 가능하죠? 그러면 결국 3분의 5의 전체의 세제곱에 3분의 1제곱이니까 넌 3분의 5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라고. 의미 괜찮겠어? 그죠? 연산 보여드린 거야. 요거는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내는 위치에서의 보여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안에 들어있는 녀석을 한 번 정도 연산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정보 하나 보시고요.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가볼까?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적용시켜보면 결국 그 녀석을 통해서 3분의 5에 2분의 3제곱 곱하기 5분의 27은 3의 세제곱이죠? 3의 세제곱에 2분의 1제곱이란 녀석이 표현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면 결국 아직 이제 연산이 불가능하니까 찢어서 봅니다. 나눠 찢을게 3에 2분의 3제곱분의 5에 2분의 3제곱 될 거고요. 2분의 1제곱도 찢을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났더니 문제가 끝났다. 3의 2분의 3제곱, 3의 2분의 3제곱 서로 숫자가 같을 땐 3의 0제곱 혹은 약분돼서 1로 사라지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녀석들의 나눗셈이 됩니다. 자, 나눗셈은 지수들의 뺄셈과 같다고요. 5의 2분의 3제곱에서 5의 2분의 1제곱으로 나눈 값은 2분의 3 빼기 2분의 1 된다는 거 판단 가능하겠죠?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빼버리면 2분의 2 5의 1제곱 5가 답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가능하겠지?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10번 문제도 같이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이걸 보셨어야 돼. 자, 여기 집중! 여기 봐봐. 보여요? 보여? A 플러스 B분의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분의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분의 A 플러스 B. 야, 일단 이 둘은 서로 안에 들어있는 게 같네? 근데 얘는 역수관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표현 가능할까? 뒤집혀 있잖아. 가능해요? 오케이. 자, 역수관계 뭐라고요? 음수 지수 곧 마이너스 1을 활용한 지수의 표현이 된다고. 자, 한번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봐봐. A 플러스 B분의 A 마이너스 B 라는 녀석은 A 마이너스 B분의 A 플러스 B로 표현하려면 거기에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뒤집히는 건 음수 지수다.
표현의 의미를 하나 해석하시면 그 상태에 따라서 내 녀석의 너를 바꿔주는 표현으로 각각의 밑을 맞추러 갑니다. 밑을 맞췄을 때 a-b, a 플러스 b에 마이너스 1의 네 녀석이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곱해진 a-b, a 플러스 3b가 될 거고요. 오른쪽은 쓰지 않을게요. 왜? 곱하기 밑이 같아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표현의 의미는 없다. 더하기로 지수들을 다 붙여줄 수 있게 됐잖아. 이렇게. 가능할까? 밑이 맞춰졌으니 결국 밑이 같은 녀석들끼리 각각의 지수들의 곱하기는 지수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의미 괜찮고 밑에 분모가 다 통일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산 들어갑니다. 마이너스가 위로 뿌려질 테니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라고 표현 가능했겠죠? 그러면 위에 것만 먼저 지수만 연산해보면 a-b분의 2a 마이너스 a, a가 되고 마3b 풀 2b 마이너스 b가 돼서 어머나 세상에 1이란 녀석이 됩니다라고 깔끔하게 정리돼버리겠지.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그 녀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내 답은 a-b분의 a 플러스 b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더라. 자, 4번 한번 가볼게요. 자, 곱셈 공식이에요. 곱셈 공식은 사실 별다른 게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음수지수는 역수였다. 이 표현 있죠? 그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 나타난다 이거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거. a 더하기 a분의 1이라는 녀석이나 a 빼기 a분의 1 그 녀석들의 제곱의 식 이렇게. 그죠? 여기서 포인트 잡아야 될 건 바로 뭐다? 내가 이렇게 되니까 결국 a와 a분의 1 서로의 역수관계의 곱하기는 1이다. 이 표현을 통해서 곱셈 공식이 전개됐던 게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다. 정도 보시면서 출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녀석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 녀석들을 가지고 세제곱을 표현하면 각각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 곱하기 너 곱하기 너인데 그게 1이니까 a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나타나는 걸로 확인 가능하잖아. 그지? 이런 것들 다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런 녀석은 모든 게 다 마이너스로만 바뀌면 되죠. 이런 것들 뭐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봐볼까? 이런 거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그치? 이런 거. 어떤 거든 역수의 식을 가지고 표현하는 모든 곱셈 공식을 이 안에다가 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지금 4번의 파트고요. 단순한 연산 방법들을 표현해서 그 녀석들을 활용하게 만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체크해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그래도 13번이랑 15번 두 문제 다뤄볼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천천히 13번 한번 출발해 볼게요. 문제 의미 한번 봐볼까? 자, 여기 봐봐. 여기는 사실은 앞에 있는 녀석의 이제 단순한 연산 소개보다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 녀석을 가지고 있는 내 형태가 요리수 지수를 가지고 있는 지수꼴이다 라는 것부터 출발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죠? 앞에 있는 녀석들이 서로 같고 뒤에 있는 녀석들이 마이너스 지수로 표현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같습니다. 근데 얘네 둘의 관계는 사실 없긴 해. 근데 이 상태에서 세제곱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야, 나 이런 거 계산 기분 나쁠 땐 치환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 볼 수 있잖아. 가능해. 그러면 뒤에 있는 녀석도 치환을 통해서 각각의 숫자 하나로 곧 문자 b 하나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걸 해석해서 내 녀석을 다시 연산 뒤에 돌려놔야지 라고 표현한다면 사실은 이 문제는 이런 문제죠. 그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거 전개하면 서로 연산할 거니까 그냥 쭉 전개합니다. 뭐 이런 녀석이 돼 있었을 거고요. 뒤에 거는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 가능하죠.
순서대로 뒤에 거는 써드렸고요. 앞에 건 그냥 보여지는 대로 그냥 썼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연산을 해보면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사라지고 제곱 그리고 플러스 제곱 사라진다 라고 얘기하면서 남아있는 항의 의미는 a 세제곱 2개 3a b의 제곱 2개 이렇게 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겠죠? 그 후에 a자리와 b자리에 각각 2의 3분의 1제곱과 그리고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을 집어넣으셨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3분의 1과 3이 만나서 지수법칙 서로 곱하기가 되니까 1로 약분 2 곱하기 2 4가 됩니다의 표현 하나 보시고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의 2제곱이니까 약분될 건 없고요. 여기가 곱하기가 돼서 4가 된답니다.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4제곱의 밑이 같으니까 서로는 더하기 과정이 돼서 밑이 사라지고 지수들의 덧셈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덧셈이 되면 얘 마이너스 1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서 자, 지수에 음수가 붙으면 음수값이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라 했다. 역수 과정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 체크하시면 6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곧 2분의 1입니다의 표현 나타나면서 내 값은 7이요 라고 얘기하는 문제였다는 거 판단하셔라.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15번도 가봅니다. 오케이. 자, 곧바로 출발 한번 해볼게요. 15번입니다. 15번 문제의 답은 1번이었다고요. 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보면 이거 보여? 얘가 선택한 건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치? 그러면 이 식에서는 이제 뭐부터 봐야 되냐면 서로의 관계부터 봐야 되는데 이 서로의 관계가 역수관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면서 출발하는 거야. 그지? 한쪽은 양수, 한쪽은 음수. 근데 숫자가 같잖아. 역수관계야. 근데 오른쪽을 봤더니 대박. 다 똑같아. 여기에는 이 두 녀석도 서로 역수관계. 여기에는 이 두 녀석도 서로가 역수관계죠. 관계성 보여?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녀석은 뭐 다른 짝이니까 이 짝은 색깔을 바꿔보면 결국 얘네들은 이렇게 세 개의 그룹을 보여주고 있죠. 가능합니까? 모두가 다 역수관계. 자, 그랬을 땐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나네들끼리 너네들끼리의 관계를 봐야지. 가능해요? 콜. 자, 앞에 있는 녀석이 2분의 1 지수였습니다. 뒤에는 1 지수예요. 그러면 서로는 제곱관계라고요. 그죠? 완벽한 제곱관계는 아니겠지만 그 제곱을 변형한 관계가 될 거라고. 다시 2입니다. 2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는 4제곱이죠. 사실은 이 4제곱이라는 녀석은 그 사이에 나를 거쳐서 너로 아래 거랑 위의 관계가 1과 2의 관계니까 여기가 제곱관계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 가능하다고. 의미 괜찮겠죠? 자, 이 의미로 해석하러 갑니다. 첫 번째. 내가 알고 있는 식은 2분의 1 지수의 식 값. 그러면 이제 1제곱을 구하러 가야 되니까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 녀석의 제곱관계로 넘어가 볼게요. 제곱을 펼치면 결국 a의 1제곱 자, 2분의 1제곱의 제곱이 되면 여기 하나만 표현해 볼까? 이거 2 약분돼서 1 되는 거 보이지? 오케이.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가 표현의 의미가 없으니까 바로 연산이 눈에 보이는 건 바로바로 합시다. 1제곱 되고요.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제곱까지는 왼쪽 오른쪽의 제곱이 되겠죠. 거기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너 곱하기 너인데 둘이 역수관계면 언제나 역수는 곱하기 곧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서로의 곱이 1이라는 거 판단하시라고.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2 됐잖아. 끝났네. 이 안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은 4가 되고 마이너스 2 넘기면 결국 난 6이 되지. 6 하나 찾았잖아. 의미 괜찮수? 콜. 두 번째 갈까요? 그러한 a1제곱 더하기 a-1제곱이 6이라는 정보를 활용해서 제곱을 펼치면 이번엔 2제곱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2가 나타난다고. 이거 6이라고 내가 구해냈으니까 여기다 6 집어넣으면 이 전체의 값은 36이 되겠지? 얼마가 더해져야 결국 36이 되느냐? 34가 더해지면 된다고. 의미 괜찮겠죠? 서로의 관계성을 통해서 값을 찾았고요. 그 상태에다가 저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결국
내 정보의 값은 6이 들어갑니다. 6 빼기 3분의 34가 들어갑니다. 34 빼기 7이 되고요. 3분의 27 구간의 답이요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더라. 의미 괜찮겠죠? 이렇게 관계성에 대한 곱셈 공식을 활용한 문제 4번 챕터였습니다.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입니다. 5번은요, 어머나 세상에. 이번에는 이제 유형적인 관점들이 계속 나올 텐데, 이번 유형은 이런 거예요. 서로가 분모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분수의 형태로 표현돼요. 근데 아래에도 a의 x제곱, 위에도 a의 x의 제곱에 대한 식들이 나타날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값이 얼마일 때 어떤 걸 구하라 라는 표현들이 나타나면 이 정보들이 나타났을 땐 언제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형적인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는 뭐냐? 주어진 식의 변형을 통해서 식의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조금이나마 더 활용하거나 혹은 복잡한 문제가 나타날 땐 구하는 식을 변형해서 식의 값을 계산하신다. 이렇게. 언제나 시각각 계산이라는 건 주어진 정보가 있고요. 구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들의 변형이 필요한데 어떤 걸 변형하냐의 포인트를 맞춰내는 게 바로 이 5번째 챕터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문제로 연습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16번으로 두 가지를 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문제 봐봐. 16번 문제로 제가 두 가지 예시를 다 보여드릴 건데요. 1번 가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a의 2x제곱이 5래. 그지? 그러면 이 a의 2x제곱이 5라는 게 주어진 식이거든? 근데 주어진 식은 언제든지 변형이 가능합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x제곱이 최소의 수이기 때문에 쟤를 ax의 제곱이 5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순간 a의 x제곱은 루트 5입니다 까지는 꺼낼 수 있죠. 그지? 언제든지 주어진 식은 우리가 변형을 통해서 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 상황을 통해서 오른쪽에 이제 각각의 값이 어떤 게 필요한지를 판단해 보니까 첫 번째 마이너스 x제곱 루트 5분의 1이고요. 3x제곱은 결국 a의 x제곱의 세제곱이니까 루트 5의 세제곱 5루트 5가 됩니다.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마이너스 x제곱이었네? 풀 필요 없어요. 끝나시오. 그럼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값들만 대입하면 되고요. 대입을 하는 순간 아래에 있는 녀석은 루트 5 루트 5분의 1 위에 있는 녀석은 5 루트 5 빼기 루트 5분의 1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겠네. 그죠? 정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유리수 굳이 유리화하기 전에 루트 5로 통분해가지고 없애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루트 5로 통분시키면 루트 5 곱하기 루트 5가 되니까 5가 되고요. 여기는 1이 됩니다. 루트 5로 통분시키면 루트 5 곱하기 5 루트 5가 되니까 25가 되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루트 5 루트 5 약분으로 사라지고 6분의 24가 되니까 답은 4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다. 이렇게 가벼운 포인트로 체크 가능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도 보여드릴 테니까 두 번째 변형도 한번 봐봐. 이렇게 주어진 식을 변형하고 나서 연산이 조금이나마 기분이 나쁘거나 혹은 구해지지 않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테마가 어떻게 넘어가냐면 바로 구하는 식을 변형하는 녀석으로 문제가 의미가 바뀌어요.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이 문제에서도 가능한데 얘는요. 우리한테 주어진 지금 식의 값을 보면 짝수지수입니다. 그죠? 2x라는 게 짝수지수지. 근데 오른쪽에 지금 나의 각각의 지수들을 보니까 홀수야.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 홀수를 사용했잖아. 그지? 그럼 짝수와 지수의 형태로 이 식을 보자면 야, 나 이런 거 가능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을 짝수지수로 바꾸는 거 언제든지 가능해. 어떻게? 이렇게 아래쪽과 위에 쪽에 우리의 식의 변화를 일치시켜서 너네들을 변형시켜라
어떻게? 위쪽 아래쪽에 AX제곱을 동시에 곱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AX제곱이 분배될 건데 분배되면 밑이 같으니까 지수들이 합이 되고요. 그러면 아래쪽에서는 A의 2X제곱 얘는 역수 과정이니까 플러스 1이 됩니다라고 표현되는 거. X와 3X, 4X제곱 마이너스 X와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라고 얘기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모든 게 다 짝수거나 혹은 상수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A의 2X제곱이라는 녀석을 사용해서 대입이 가능해집니다. A의 2X제곱은 5였고요. 그러면 A의 4X제곱은 그거의 제곱이니까 25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지? 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5 더하기 1, 6분의 25 빼기 1, 24. 동일한 과정으로 동일한 답, 4가 나타난다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 이렇게 너네들의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두 번째 과정까지는 봐주셔야 되고 첫 번째로 해결이 가능하면 당연히 그 녀석으로 최대한 다 해결하시면 되지만 안 될 때는 두 번째 내가 주어진 식 이외에 구하는 식도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 포인트로 체크하셔라.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17번 문제 하나 풀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방향을 봤더니 대부분 다 잘 가고 있어요. 그럼 이 정도에서 멈춰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같이 갑시다. 자, 17번. 문제의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문제의 답은 3분의 루트 2. 이게 답이었네. 오케이. 자,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봅니다. 일단 앞에 거 건들기 전에 뒤에 거를 보자면 뒤에 거에서 2분의 1, 2분의 3, 2분의 1, 2분의 3 보였죠? 그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셨냐면 변형을 이루었다고요. 구하는 식의 변형을 A의 2분의 1 X제곱 위아래에다가 곱해서 식들을 변형시켰다. 의미 괜찮았죠? 그렇게 해서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동일 의미로 더하기가 들어가면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들어가면 A의 2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의 표현이 나타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었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럼 결국 A의 X제곱이 필요하겠네. 우리한테는 앞에 주어진 식을 보니까 자, 여기도 포인트 한번 잡을까요? 식의 값이 나타났는데 그 식의 값 또한 나한테 주어진 이러한 과정의 식이다. 야, 이거 어떡할까? 얘도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 다시 얘네들도 지금 보니까 홀수죠. 홀수.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x 기분 나쁘지? 그러면 이 식에다가도 위아래 a의 x제곱을 곱해서 연산하셔도 돼. 근데 일단 이 과정으로 연산할 때 요렇게 변형이 눈에 보이셨던 분들은 곱해서 표현하시면 뭐가 단순해지냐면 마이너스 x제곱이 사라져요. 그죠? 그리고 뭐가 돼? 1이 되잖아. 그럼 나한테 주어진 식의 변화는 a의 2x제곱 더하기 1 분의 a의 2x제곱 마이너스 1 그 값이 3분의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게 만들지. 의미 괜찮아? 그러면 결국 이거 하나의 값만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상황이니까 이때는 대각선의 연산으로 결국 이 녀석 값을 구하게 만든다고요. 3 곱하기 a의 2x제곱 마이너스 3은 a의 2x제곱 더하기 1과 같으니까 2 곱하기 a의 2x제곱은 4 a의 2x제곱은 2 a의 x제곱은 루트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의미 괜찮나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녀석을 집어넣으면 계산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으로 그냥 바로 마무리 지어버릴게. 내 값에다가 집어넣으셨을 때 루트 2 역수 루트 2분의 1 제곱 2 빼기 1이 되니까 루트 2로 통분시키면 2 더하기 1 3이 되고요. 위에는 1이 됩니다. 역수입니다라는 표현으로 3분의 루트 2가 내 답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지수법칙 응용인데요. 여기는 어떤 파트라고 보시면 되냐면 가비의 리를 활용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비례식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유리식에서 봤던 포인트입니다. 는 K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일단 한번 봐볼 건데 이런 거야. A의 X제곱과 B의 Y제곱과 C의 Z 대표적으로 3개의 식만 써볼게. 3개의 식이 서로 이퀄로 같대요.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문제가 던져졌을 때 이 주어진 식이 이러한 과정이라면 언제나 오른쪽에다가 숫자가 존재하고 있으면 그 숫자를, 존재하지 않고 있으면 는 K를 붙여라.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결국 식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정보를 꺼내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는 K라는 녀석을 붙여서 세 개의 식이 서로 일치하는 나의 값 K입니다라는 정보로 내 녀석의 식의 값을 계산하러 가고요. 1, 2, 3번의 각각의 정보들로 A, B, C를 찾아버리자. 1번 정보로 찾는 과정은 A는 K의 지수를 반대쪽으로 넘기면 루트가 되고 루트를 벗기면 유리수 지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거듭 제곱근의 형태에 따라서 결국 X지수를 반대로 넘기면 X분의 1지수가 된다는 거 판단하시고 B 또한 K의 Y분의 1지수가 될 거고요. 결국 C라는 녀석은 K의 Z분의 1지수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판단하게 만드는 게 바로 가비엘이 응용 파트다. 자, 그러한 과정들의 문제들이 던져지는 유형적인 관점의 파트들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또 문제를 우리가 연습하러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번, 22번 두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1번은 같이 한번 갈게요. 문제 한번 봐봐. 자, 여기 문제 보면 A, B, C의 곱하기가 27이고요. 각각의 값들이 243으로 같대자. 그죠? 그럼 위에 거는 일단 놔둬둔 채로 여기서 포인트를 끝냅니다. 어머나 세상에, 난 식들 간의 관계가 숫자 243과 같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식을 꺼내야지. 그쵸? 그러면 여기 순서를 1번, 2번, 3번으로 봤을 때 1번 식에서 A는 243의 X분의 1 지수로 B는 243의 Y분의 1 지수로 C는 243의 Z분의 1 지수로 나타난다는 거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죠? 근데 걔네들의 곱하기가 27이 했으니까 대박! 결국 얘네들의 곱하기로 A, B, C를 찾으면 위치 243으로 같았던 상황에 각각의 지수들의 서로의 합으로 내 녀석의 곱이 표현될 거고 그 값이 27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판단 가능했겠죠.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근데 243과 27은 공통의 지금 밑을 가지고 있네. 나는 뭐야? 3의 5제곱. 너는 뭐야? 3의 3제곱이잖아. 가능합니까? 그러면 결국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나와 곱하기를 표현할 거기 때문에 곱의 표현으로 이렇게 붙어 있을 거고 그 값이 나랑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버리는 순간 밑이 같은 상황에 지수들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말은 내 값과 네 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말로 결국 최종적으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 5분의 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판단하게 만들었죠. 가능합니까? 243, 3의 5제곱 27, 3의 3제곱 5 곱하기 너 그게 3 너는 5분의 3 가능하죠? 콜?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마지막 물어본 문제를 봤더니 헤헤 장난치네. 밑에 분모가 대가리가 작은 녀석 분자가 큰 녀석 그 녀석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부분분수를 통해서 결국 문제에서 물어본 문제의 목적은 각각 약분되면 Z분의 1, X분의 1, Y분의 1 역수들의 합입니다라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답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셔라. 가능하겠죠? 콜.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22번 갑니다. 문제의 답은요 9입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언제부터 에이스가 된 느낌? 이상한 느낌? 자, 문제의 유형은 이런 겁니다. 1이 아닌 양수 A와 B에 대하여 각각의 식들 3개가 같대요. 어머나 세상에. 는 K. 그죠? 3개의 식이 같으면 는 K를 붙여서 세 식을 꺼냅니다. 자, 나한테 필요한 3가지의 식은 첫 번째, A라는 녀석은 K의 X분의 1제곱이요. 두 번째, B라는 녀석은 K의 Y분의 1제곱이요. 세 번째, 어머나 이번에 숫자가 3이네. K의 Z분의 1제곱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죠? 근데 아래의 정보를 만족하면서 A, B의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봤는데 아래가 이렇게 된답니다. 더하기, 역수들의 더하기인 결국 얘네들의 곱하기가 필요하다는 거 판단 가능하고 Z분의 2, 숫자가 2로 바뀌었다는 건 난 제곱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잖아. 그지? 더하기의 과정이 지수의 위치에서 보자면 곱하기가 되고 2라는 숫자는 지수의 위치에서 보면 제곱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판단 기준이 됐다고. 의미 괜찮아?
콜. 그러면 결국 얘네들을 곱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A, B는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됐고요. 너 제곱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9는 K의 Z분의 2가 돼버렸죠. 밑이 같은 KK에 서로의 지수들도 같답니다. 밑과 지수가 같을 땐 우리는 그 전체의 값이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콜. 그래서 결국 A 곱하기 B를 물어본 정보에서는 9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더라.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이렇게 문자들의 관계까지 확인하는 문제 22번이었다. 체크하시고요. 7번 가볼게요. 오케이. 자, 여기 대수관계는요, 사실은 여기 파트보다는 뒤에 함수 파트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문제 유형이고요.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 건들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눈으로만 뜨고 그냥 손으로 쓸 것도 없어. 자, 대소관계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 거듭제곱근에 대한 대소관계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통부분 만들어내고 차이 부분으로 대소관계를 확인하시면 돼요. 어떤 말인지 23번 문제 하나 건드려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옆에 예시로 일단 23번 하나만 보세요. 강력한 파트가 아닙니다. 그냥 약하게 일단 던져주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만 보시면 나머지는 다 해결 가능하다고요. A란 녀석을 일단 보자면 10의 세제곱근의 제곱근이랍니다. 그러면 여기는 2가 붙어서 빨리 10의 6분의 1 지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판단하시죠. 그죠? 6제곱근인 6분의 1. 자, 여기는 숫자가 2가 숨어져 있는 제곱근이기 때문에 B는 3의 2분의 1 지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죠? 의미 괜찮고요. 결국 여기에서 나타난 것도 어머나 숫자 2가 숨어있네. 2, 3이잖아. 6제곱근 곧 16의 6분의 1 지수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고. 그럼 6분의 1이 결국 최소 공배수의 지수네? 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요 6분의 3으로 표현 가능하겠죠? 공통부분 만든다고요. 콜? 예스. 그러면 결국 내 녀석만 변형시키면 넌 3의 세제곱에 6분의 1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게 만들 거고, 그랬을 때 27의 6분의 1 지수. 자, 뭐가 맞춰졌어? 밖에 있는 6분의 1이라는 녀석이 서로 맞춰졌다고요? 그 녀석이 공통부분이 되고요.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나의 밑, 곧 차이의 부분에 따라서 내가 가장 큰 녀석, 그 다음 너, 그 다음 너입니다라고 판단하시면 된다. 포인트 끝. 의미 괜찮겠지? 그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24번 눈으로 한번 봐볼래? 여기는 이제 지수거든? 5의 30제곱, 4의 40제곱, 3의 50제곱의 대소관계 표현하래. 그지? 오케이. 여기도 조금 지금 난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한 문제만 더 다뤄드립니다. 가볍게 24번도 하나 볼게요. 자, 얘네들의 대소관계야. 그지? 뭐야? 지수에 지금 다 10이 달려있잖아. 가능하죠? 000. 그러면 공통부분만 내가 만들면 되니까 이거 바로 계산 불가능하니까 계산 가능한 쪽으로만 바꿔보자고. 그러면 10이라는 녀석만 내가 잘라서 지수를 표현하더라도 이 녀석들은 이 안에 있는 밑은 내가 다 계산 가능하겠지? 그죠? 그러면 10, 10, 10을 표현한 상태에서 안에 있는 녀석을 계산해 봤더니 125 16 곱하기 16 나연아 얼마지? 그러니까요 3의 5제곱 얼마죠? 그렇지 81 곱하기 3 243 이렇게 표현된다고. 가능하겠죠? 그러면 결국 이제 바깥쪽이 같아졌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녀석들로 랭킹을 매기면 내가 1등, 너가 2등, 너가 3등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고. 의미 괜찮겠지? 이런 게 대소 관계야 라고 얘기하는 걸로 표현되니까 각각의 지수들 표현해서 그 녀석들의 공통부분과 차이 부분만 잘 만들어내자. 체크하시고, 자, 라스트 8번입니다. 자, 8번은 실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요 우리가 로그까지 하고 그때 같이 붙여드릴게요. 그죠? 지금 시간이 지금 넘어가는데 요거까지 하면 뭐 심장 떨릴 거 아니야. 안 된 것 같지만 그러니까요. 벌써 우리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수에서는 딱 7번까지 마무리 지어드리고 다음에 실생활 문제는 로그에서 같이 한번 붙여서 가볼 테니까 그때 보시죠. 고생들 하셨고요. 이만 수업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